지금 이제 간단히 어떤 정부 정책들이 있는지, 지원 툴이 있는지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여지까지 이런 정책들,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돼야 될 것인가 보기 위해서 제가 메가 트렌드라는 키워드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라 하면 한 10년 동안은 내지는 10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현상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런 메가 트렌드 분석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 수립할 때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기업이 사업 발굴을 하거나 기획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 구조나 어떤 도시화라는 커다란 메가 트렌드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메가 트렌드를 좀 더 쪼개서 서브 트렌드를 뽑아내게 되겠고요. 각각의 서브 트렌드가 내가 속한 산업에 만화 컨텐츠 사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고 그러면 이러한 충격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될지,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될지, 기술이 뭐가 될지를 찾아내고 또한 이로부터 새롭게 충족시킬 기회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단초가 이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하고 마이크로를 나눈 기준은 이제 산업 레벨까지 들어가면 이제 마이크로 정도로 보고요. 산업 윗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정도로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저희가 10년에 분석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잘 맞아 떨어지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분석할 때는 사실 메가 트렌드 종류가 무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룹핑하냐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해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스팁이라는 그 기법을 갖다 쓴 건데 별거 없습니다. 이니셜이에요. 소셜, 즉 사회적 차원의 트렌드. 두 번째는 기술적 차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렌드. 네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다섯 번째는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규제 측면에서의 트렌드. 이렇게 트렌드 볼 때는 이렇게 스팁이라 해서 5개로 보기도 하고 삼성에서는 페스토라는 이름을 씁니다. 똑같아요. political, economic, 그다음에 technical, 그다음에 소셜 측면, 그다음에 O는 이제 옵셔널 해서 기타를 걷다 넣는데 구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 측면에서 보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도시화, 새로운 소비 계층의 등장 이런 것들을 소셜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요. 기술 측면에서는 뭐 IT 컨버전스, 스마트, 그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거, 신흥국,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되겠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후 변화라든지 에코시스템, 자연재해.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자원 민족주의, 글로벌 파워맵이 변화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국제 규제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이런 서브 트렌드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고요. 다만 메가 트렌드라는 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라서 선행 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특히 이제 그 해외 시장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내지는 EC 같은 국제 어떤 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트렌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메가 트렌드가 스팁으로 구분했지만 서로 개별적이지는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이 됩니다. 메가 트렌드끼리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변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보통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중산층도 증가하고 노령화가 증가되고 유럽 쪽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는 중국 인도 때문에 엄청 늘고 여러 가지 이런 인구 변화라는 그 소셜 측면에서의 이런 트렌드는 그 서브 트렌드로서 고령화, 도시화, 새로운 소비 주체라는 서브 트렌드를 낳게 되고 이러한 소셜 트렌드는 다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트렌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로봇 슬레이브. 사람이 노령화되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생활에서도 사람의 어떤 그 신체 역량이 감소되는 부분을 메이크업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 슬레이브라는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피크 오일, 즉 오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런 피크 오일 때문에 결국에
에너지 효율화라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고, 이 에너지 효율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스마트화, ICT 컨버전스나 스마트화로 귀족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 전력망 같은 것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 좀 더 전력 효율, 생산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의 효율성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끼리도 연관이 되지만 이런 메가 트렌드는 그 관련된 산업에도 보시다시피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하나 예를 들면 환경 산업, 환경 측면에서 환경 오염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시스템에서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런 환경적인 측면의 메가 트렌드는 정책, 규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당연히 환경 규제를 하겠죠. 국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자동차에서 CO2 배출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 얼마 전에 폭스바겐 사건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서 환경 규제를 피하려면 CO2 가스 배출을 낮춰야 되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예 CO2 배출이 안 나오는 차, 즉 전기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다. 기존의 배출량에서 줄이려면 연비가 좋아야 되겠죠. 연비가 좋아지려면 방법이 두 가지죠. 일단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차가 가벼우면 당연히 1리터 넣고 더 오래 갈 테니까. 그러면 경량화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막 가는 거죠. 껍데기부터 그 강판, 그 무거운 강판을 첨단 탄소 소재로 해서 아주 가볍게 한다거나 아니면 강판 자체도 기술을 높여서 똑같은 1mm 강판이라도 강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고강도 강판을 쓴다거나 아니면 좀 비싸지만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을 합금을 해서 경량 합금화 시킨다거나 또는 자동차에서 가장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 블록 자체를 좀 더 가볍게 캐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소재를 아예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해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느냐. 이런 식으로 단초는 그 환경 오염인데 그것이 규제,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배출가스, 전기 자동차, 경량화, 금속 소재, 탄소 섬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연관돼서 가는 게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가 결국에 처음에는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앞단으로 그 끝단으로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탄소 섬유를 개발해야 되는 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강도 강판이나 철 같은 금속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이런 산업 차원에서도 또 메가 트렌드끼리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그런 임팩트가 크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가 방금은 이제 산업 측면에서 많이 보셨고요. 마틴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2010년대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자기 연구자 그룹들하고 해서 향후 미래에는 과연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정책에서 고민을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토론을 했대요. 몇십 명이 모여서. 그래서 보면 현재는 눈에 보이는 혁신이다. 현재는 제조업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 현재는 국가 시스템, 지역 혁신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성, 경제 성장, 그다음에 승자 독식. 지금 이런 것들이 아마 현재의 혁신 관점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했는데 총 20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9개만 뽑아왔는데 첫 번째가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혁신. 하드웨어에서 좀 더 서비스적이든 지식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혁신이 중요해질 것이다. 제조업보다는 이제 좀 더 서비스 측면에서 혁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여자의 해방. 이 부분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이 국가, 산업, 지역,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산성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꼭 이렇게 낮아지게 돼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승자 독식, 한 사람이 위너 스테이크스 올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웰빙, 또 공정성, 상당히 착한 느낌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미래 기술 정책은 이런 R&D가 기업의 수익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 즉 고령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국민의 행복, 인간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키워딩을 하면 휴먼 센터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적정 기술이 될 겁니다. 공정성, 기술의 나눔 측면에서. 두 번째는 기업이 분명히 중요하죠. 경제 성장의 주체니까. 근데 어떤 기업이라는 기술 공급자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기술 수요자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이런 지속 가능성이 답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용자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클로즈가 아니라 오픈된 그런 혁신이 정책 키워드라